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나 봅니다. 더 시스템입니다. 더 시스템. 이 책 제목을 제가 나는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내용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인 스콧 애덤스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3년 넘게 말을 제대로 못했고 새끼손가락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그 고생을 했고 회사에서는 해고당하고 투자금을 또 날렸었고 레스토랑 사업을 하다가 두 군데에서 문을 닫아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실패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만화가로 등단했는데 딜버트라는 만화, 이게 전 세계 65개국 2000여 개 신문사에서 연재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일보에 연재가 된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 대박을 낸 거죠, 막판에. 그래서 그동안에 실패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진실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성공학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장에는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먹어라.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먹어라.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다. 원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점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뻥을 치란 얘기죠. 이미 성공했다.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성공을 원하지 말고 결정하라는 말은 성공한다는 전제를 행동하되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3장에서는 성공을 찾아서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15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4장에서는 결국은 시스템이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뿐이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 5가지로 여기서 언급된 것들이요: 올바른 식사, 운동, 충분한 수면, 멋진 상상, 유연한 스케줄,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짚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볼 때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요? 3가지 유형의 사람.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둘째는 멍청한 사람이 있고, 셋째는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멍청한 사람, 타인에게 짐이 되는 사람.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좋은 방법은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또 탄탄한 경력을 쌓으면서 이후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건강과 또 경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은 멍청한 사람으로 전락이 되고, 멍청한 사람이 전락되면 머지않은 사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짐이 되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라. 이 사람은 이제 딜버트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면서 창작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이렇게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창작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루 일과 24시간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럼 자요, 그냥 무조건. 낮잠은 한 10분 정도씩 쪽잠을 잡니다. 사무실에 뒷칸에다가 이제 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잠깐 10분씩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합니다. 그러면 의욕이 샘솟죠, 의욕이. 그래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고 있는. 두 번째는 이제 단순화 인간이 될 것이냐, 최적화 인간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 있죠. 커뮤니케이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남자는 사냥형이죠. 오로지 한 가지만 쫓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는 채집형이죠. 옛날에 원시대 때 남자는 창칼 들고 짐승을 쫓아갑니다. 한순간에 잡으면은 성공하는 거고 못 잡으면 큰일 나요.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잘하죠, 몰입을. 대신 다른 건 안 보여요.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멀티가 돼요, 멀티가. 여기서 나무를 캐다가 설거지도 하고 애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멀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단순화 인간이면은 단순화 인간 쪽으로 가면 좋고, 최적화 인간이면 최적화 인간, 멀티형 인간이면 멀티형 인간 가는 거 맞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맞을 것 같다. 더 쉬운 쪽으로 보는 편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자세. 두뇌는요, 신체 활동을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긴장해 있다 그러면 주인이 긴장해 있구나.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주인이 누워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이러면은 의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주변을 청결하게 해라. 청소력이라는 책을 전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깨끗이 하는 순간부터 뭔가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님이 오려고 하면은 주변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청소를 하고 일을 시작하면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 업무 공간을 깨끗이 한다라는 거. 다섯 번째 비밀은 지식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라. 하다 보면 몰라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산행을 하다가 이 공매도가 뭔지를 몰라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공매도가 뭡니까? 그럴 때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증권회사나 도움이 된다. 개미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라에서는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니까 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내가 모르면은 공매도가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지식을 체계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지나가다가 살구를 좀 주웠어요. 그래서 살구주를 담으려고 하는데 살구주 담는 법 유튜브 가서 치면요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을 계약을 할 때 방충망을 새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인문학도고 공학도도 아닌데 방충망을 어떻게 합니까?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튜브에서 방충망 가는 방법 쳤더니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그 재료 사가지고 직접 가서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요즘은요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그래서 지식으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모르면 배운다,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는 언행을 조심하라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있다 보면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다끔 했어요. 주변 기분을 망치게 하는, 열받게 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남들한테 재수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제를 돌리지 않는다. 대화를 장악하지 않는다. 잘난 체 하지 않는다. 남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 제안에는 동의한다. 잔인한 말을 솔직함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언행을 조심하는 것. 이것도 레벨을 높이는 방법. 마지막 우선순위를 정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먼저 해야 될까? 사무실에서 가서 뭘 해야 될까?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결정하는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 건강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서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 두 번째.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 지역 공동체, 국가. 이런 5가지를 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건강, 재정, 가족과 친구, 지역 공동체, 국가. 이런 순위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복의 정의와 메커니즘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행복을 찾아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화시키고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도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행복이란 신체 내 화학작용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즐거운 감각을 생성할 때 느끼는 기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충분한 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낮잠을 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수면에 들어갑니다.
자고 나서는 먹는 거죠. 먹는 건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몸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은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하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멋진 미래 상상하기입니다. 손정희가 뻥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뻥치는 거. 큰 소리 막 치는 거죠. 근데 일단 큰 소리를 쳐놓고 나면은 큰 소리 친 거를 내가 주워 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실화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멋진 미래 상상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연한 스케줄입니다. 다섯 번째는 쫓기지 않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봐라. 너무 쫓기면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쫓기지 않는. 요것이 다 되면은 추가로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걸 하는 거. 또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거. 매일 내리는 결정을 규칙적으로 최소화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말미에 행복에 대한 것들을 강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이 될 때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목표는 패배자를 위한 것이고 시스템은 승자를 위한 것이다. 목표는 패자를 위한 것이고 시스템은 승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목표 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시스템으로 장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성공 시스템. 그러면은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반기문 현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컨베이어 벨트 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장착시키면 그냥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계속 인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거를 장착시키면 선순환이 되고 나쁜 거를 장착시키면 악순환도 될 수 있다. 시스템 안에 좋은 거를 장착을 시켜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게 내 인생을 만들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목표를 안 세워도 성공 쪽으로 가게 된다.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표는 패배자를 위한 것이고 시스템은 성공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까?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